여러분은 매장 얻으실 때 권리금 얼마나 주셨나요? 그렇다면 이 권리금이 앞으로 몇 년 정도 보장이 될 것 같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사장은 전문직이다. 사장사전입니다. 오늘은 초보 창업자부터 창업 베테랑까지 사업을 시작할 때 항상 고민하게 되는 권리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권리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으로 나뉘는데요. 요즘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점차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왜 그런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바닥 권리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바닥 권리금이 사라지는 이유 첫 번째,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제가 천안에서 15년도에 매장을 구할 때 두정동 메인 먹자 골목에 상가들이 최소 억대에서 평수가 조금 큰 것들은 3억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지방 거점 도시인 천안이 이 정도니 아마 비슷한 유동인구나 상주 인구를 가진 서울이나 메인 경기도 상권도 이보다 더 낮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최근 업무차 같은 거리를 방문하면서 매년마다 권리금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를 스마트폰과 SNS의 등장으로 예전에는 입소문의 파급력이 지금보다는 약하고 느렸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좋은 자리에 위치한 매장들이 목이 안 좋은 매장과 경쟁해서 같은 조건의 같은 아이템이라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었던 반면에 요즘에는 후미진 골목이나 교외에 있더라도 온라인 상권을 잘 이해하고 SNS나 검색 포탈을 활용해서 고객을 유인하는 방법을 이해하신 사장님들은 성업을 하시는 모습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물론 커피나 편의점 같은 한 상권에도 여러 매장이 경쟁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대체로는 바닥 권리금의 의존도가 전보다 낮아진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두 번째, 소비 패러다임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밖에서 옷 사 입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모자나 액세서리는요? 음식은 그나마 낫지만 꽤 오래전부터 오프라인 의류업계는 말 그대로 초비상입니다. 사실 음식 쪽도 비비고 같은 대형 브랜드나 HMR, 밀키트 등이 성장하면서 예전에는 10명의 고객을 집, 회사 식당, 학교 식당에서 먹은 나머지 손님들을 개인 식당에서 나누어 장사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10명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나이키가 같은 신발 회사인 아디다스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닌텐도와 경쟁한다고 시장을 넓게 본 것처럼 지금의 식당들은 옆집에 같은 업종의 식당뿐만 아니라 밥집이라면 점심 식사로 먹을 수 있는 다른 메뉴를 가진 식당들, 구내식당과 포장식당, 밀키트로 직접 싸온 도시락들과 그날의 점심 장사를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객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업 수요의 감소. 25년 3월 12일자 뉴스를 보면 올해 2달 동안만 자영업자가 20만 명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총 자영업자 수가 55만 명 정도라고 통계로 나오니 12개월 중인 단 2달 만에 5%에 가까운 폐업률이니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하반기 때는 어떨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이 추세라면 이론상으로는 1년 사이 거의 30%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경제학에서 가격은 보통 사고자 하는 자의 수요와 팔고자 하는 자의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되는데 점차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난이도가 올라가는 요즘에는 수요가 줄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 기존 임차인이나 월세를 계속 공실 없이 받고자 하는 건물주의 니즈가 만나서 작자가 있을 때 보증금이라도 회수하자는 심리가 권리금을 제대로 받기 힘든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장사가 잘 되고 수익이 나서 영업권리금을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네 번째, 권리금 계약에 대한 위법 판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에 관여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위법이라는 판례가 비교적 최근인 24년도 9월에 발생한 것인데요. 권리금 계약에 대한 대가인 권리금 수수료는 통상 10% 정도를 공인중개사가 청구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에 대한 수수료만 받고 권리금 부분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지만 지금까지 제가 여러 계약을 해본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대체로 10분 중에 9명의 공인중개사가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권리금이 발생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300만 원 정도의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협상을 통해서 모두 지불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권리금을 내는 것도 부담인데 수수료 10%가 적은 금액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최근 판결로 인해 실질적으로 매장을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이 권리금이 있는 매장을 중개하는데 껄끄러운 부분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권리금이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5번째, 경기 부진입니다. 경기 부진을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내 동네의 메인 상권을 돌아보는 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점은 경기의 부진과 상권의 이동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5년 전에는 안양 1번가 상권이 알아주는 상권이어서 안양 시내 100명 중에 50명 정도가 이 상권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던 것이 과언이 아니라면 지금은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인원이 남고 평촌이나 범계 상권으로 모두 이동했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상권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안양 1번가의 월세나 보증금, 권리금이 가격을 빠지겠지만 상대적으로 평촌이나 범계가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로는 제로섬에 수렴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모든 상권에 공실이 생기고 있고 이것이 경기 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부진의 상황에서는 소비자도 생산자도 모두 돈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을 생각도 줄 여유도 없기 때문에 권리금이 낮거나 없게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권리금이 사라지는 5가지 이유에 대해 현장 분위기에 따른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창업하시려고 하는 모든 분들을 말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해에 수능이 어렵다고 해서 전교 1등이 1등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만점으로 1등을 하다가 한두 개 틀리고 1등을 하겠지만 경쟁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아이템과 내 자신의 경쟁력이 있다면 그 중에 유리한 상권과 입지에서 좋은 매물을 골라 내가 감당 가능한 리스크선에서 창업하는 것은 응원합니다. 하지만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사장도 전문직 수준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사전에서는 사장님들의 실패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한 단계 성장하신 사장님들 응원합니다. 사장사전입니다.